여러분, 미래를 먼저 읽는 자가 기회를 잡는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지금부터 우리는 미래를 꿰뚫어 볼 수 있는 강력한 렌즈를 손에 넣을 겁니다. 바로 김상균 교수님의 책, 미래를 읽는 기술입니다. 이 책은 단순히 기술의 변화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변화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고 성공할 수 있을지를 알려주는 최고의 가이드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책이 다루는 핵심 메시지와 미래의 흐름을 내 것으로 만드는 방법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내용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까지 정리해 드릴게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미래를 읽는 기술은 단순히 기술 발전이나 새로운 트렌드를 나열하는 책이 아닙니다. 김상균 교수님은 우리가 어떤 기술을 이해하고 어떤 선택을 해야 미래의 승자가 될 수 있을지를 명쾌하게 제시합니다. 이 책은 AI, 메타버스, 디지털 전환 등 첨단 기술과 우리 삶의 접점을 다루며 기술이 가져올 기회와 위험을 균형 있게 분석합니다. 또 개인, 기업, 사회가 변화하는 미래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통찰력 있게 알려주는 실질적인 가이드북이에요. 미래에 대해 막연히 불안하거나 준비가 부족하다고 느끼셨다면 이 책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나침반 같은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럼 이제 책의 내용을 본격적으로 파헤쳐 볼까요? 1장 기술이 만드는 새로운 세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계가 단순히 변하고 있는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첫 번째 장에서는 기술이 단순히 삶의 일부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세상 자체를 재구성하고 있다는 점을 다룹니다. 함께 미래의 새로운 세계를 탐험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스마트폰, 인터넷, 그리고 AI는 단순히 기술적 도구가 아닙니다. 이들은 우리의 삶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버리는 재료예요. 김상균 교수님은 이 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술은 세상을 혁신하는 도구가 아니라 새로운 세계를 만드는 추춧돌이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AI입니다. AI는 이제 더 이상 영화 속 공상과학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는 유튜브 영상 추천, 스마트폰 음성 비서, 그리고 자율주행차까지 AI는 우리의 일상 속으로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편리함을 주는 것을 넘어서 기술은 경제의 문화, 그리고 인간관계의 패러다임을 송두리째 바꾸고 있다는 것이 이 장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책에서는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주요 기술들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AI, 인공지능 데이터를 학습해 스스로 판단을 내리는 기술, 로봇공학 단순 작업부터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거나 보완하는 기술, 블록체인 탈중앙화된 데이터 보안 기술로 금융, 헬스케어, 그리고 정부 시스템까지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현실과 가상의 경계를 허무는 공간, 그리고 이곳에서 벌어지는 새로운 경제활동, 이 모든 기술은 단순히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면서 더 거대한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어 메타버스와 AI가 결합하면 우리는 현실보다 더 매력적인 가상 세계에서 살아갈 가능성도 열립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기술들이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주인공이라는 점입니다. 기술이 바뀌면 경제와 사회의 구조도 바뀝니다. 예를 들어 한때 제조업이 주도했던 경제는 이제 데이터와 정보가 핵심 자원이 된 디지털 경제로 변화하고 있죠. 데이터가 곧 석유다. 이 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처럼 데이터 중심의 경제에서는 데이터를 잘 분석하고 활용하는 기업이 새로운 강자가 됩니다. 기존의 대기업이 아니라 스타트업이 빠르게 성장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죠. 여러분이 구글, 아마존, 테슬라 같은 기업들을 떠올려 보세요. 이들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혁신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변화는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기술은 기회의 열쇠이지만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김상균 교수님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기술의 진보는 준비된 자에게는 도약의 기회지만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더 큰 격차를 만들어낸다. 즉, 기술의 변화를 단순히 바라보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변화에 맞춰 배우고 적용하고 발전해야 합니다. AI나 메타버스처럼 큰 변화를 몰고 오는 기술들은 우리의 직업, 경제활동, 심지어 일상적인 삶까지 송두리째 바꾸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기술의 변화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교수님은 이렇게 조언합니다. 기술을 이해하라. 변화의 흐름을 이해하려면 기본적인 기술 지식을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화에 대비하라. 나의 직업, 나의 삶에서 어떻게 변화를 수용하고 적응할 것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능동적으로 행동하라. 단순히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주도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 장에서 강조하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기술은 도구일 뿐 그 도구를 사용하는 방법을 아는 자만이 새로운 세계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장 데이터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 여러분, 요즘 데이터가 새로운 석유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석유가 과거 산업혁명의 연료였던 것처럼 데이터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자원이라는 뜻입니다. 책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데이터는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새로운 경제와 산업을 움직이는 연료다. 구글, 아마존, 테슬라 같은 회사들은 데이터를 활용해 혁신을 만들고 전통적인 산업 구조를 완전히 뒤엎었습니다. 예를 들어 테슬라는 단순히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데이터 회사라고 불립니다. 왜냐고요? 테슬라 차량은 도로 위를 달리는 동안 방대한 데이터를 수집하며 이 데이터를 통해 자율주행 기술을 발전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데이터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미래를 결정짓는 열쇠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데이터 중심 사회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일까요? 김상균 교수님은 세 가지로 정리합니다. 모든 것이 데이터화된다.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 인터넷 서비스, 심지어 가전제품까지 모든 것이 데이터를 생성합니다. 데이터 분석이 곧 경쟁력이다. 단순히 데이터를 모으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를 분석해 의미를 찾아내는 능력이 필수입니다. 데이터 보안과 프라이버시의 중요성. 데이터가 중요한 자원이 되면서 이를 둘러싼 윤리적 문제도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SNS는 우리의 관심사, 습관, 심지어 감정 상태까지 데이터로 기록합니다. 이 데이터를 통해 광고를 보여주고 소비를 유도하며 결국 기업은 더 많은 수익을 올립니다. 한마디로 데이터는 보이지 않는 설계도처럼 우리의 삶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이죠. 데이터 중심 사회에서 데이터는 기회의 열쇠가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위험 요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책에서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데이터는 그 자체로는 가치가 없다. 하지만 잘못된 데이터는 잘못된 결정을 불러온다. 예를 들어 잘못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AI가 판단을 내리면 그 결과는 재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데이터를 독점하거나 악용하는 기업과 국가가 생겨날 경우 개인의 자유와 권리는 심각하게 침해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위험 요소에도 불구하고 데이터를 잘 활용하면 미래의 승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 교수님의 메시지입니다. 책에서는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세 가지 방법을 제시합니다. 데이터 읽는 법 배우기. 데이터 분석 기술과 툴을 배우는 것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여러분이 엑셀부터 시작해서 파이썬이나 R 같은 분석 도구를 익혀보는 것도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데이터 활용 사고방식 갖추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감이 아니라 근거를 바탕으로 행동해야 한다는 것이죠. 데이터의 윤리적 사용. 데이터를 활용할 때는 항상 윤리적이고 책임감 있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오용 방지에 대한 인식이 중요합니다. 이 세 가지를 실천한다면 데이터 중심 사회에서 주도권을 잡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데이터 리터러시를 높이세요. 쉽게 말해 데이터를 이해하고 분석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일상에서 데이터를 활용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 소비 습관 데이터를 분석해서 지출을 줄이는 것처럼 말이죠. 세 번째로 데이터에 대한 비판적 사고를 가지세요. 모든 데이터가 정확하지 않으며 이를 맹신하지 않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메타버스라는 단어 이제 낯설지 않으시죠? 단순히 게임이나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삶의 새로운 무대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메타버스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김상균 교수님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메타버스는 현실과 가상이 연결되는 초월적 디지털 공간이다. 간단히 말해 메타버스는 현실과 비슷하지만 동시에 현실의 한계를 넘어선 디지털 세계입니다. 예를 들어 로블록스 같은 플랫폼은 단순히 게임을 즐기는 공간이 아니라 사람들이 창작하고 소통하며 경제활동까지 이루어지는 메타버스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또 다른 예로는 제페토가 있죠. 여러분의 아바타가 가상 공간에서 친구들과 만나고 패션 아이템을 사고 파는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메타버스는 이제 단순히 엔터테인먼트를 넘어 일, 교육, 그리고 경제의 새로운 플랫폼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메타버스가 단순히 가상의 공간이라면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닐 겁니다. 하지만 메타버스의 핵심은 바로 현실과의 연결입니다. AR 증강현실 기술을 통해 현실 세계 위에 가상 정보를 겹쳐 새로운 경험을 제공합니다. 포켓몬고를 기억하시나요? 그것이 AR의 초기 사례입니다. VR 가상현실 기술은 사용자를 완전히 디지털 세계로 이동시켜 현실과는 전혀 다른 경험을 가능하게 합니다. 메타버스는 이런 기술들을 기반으로 가상과 현실의 경계를 허물고 있습니다. 메타버스는 단순히 놀이 공간이 아닙니다. 이미 이곳에서는 새로운 형태의 경제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디지털 자산의 거래. 예를 들어 NFT 대체 불가능 토큰을 통해 가상의 예술품이나 부동산을 사고 파는 일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가상 직업의 탄생. 메타버스 내에서 디지털 컨텐츠를 제작하거나 아바타를 위한 아이템을 디자인하고 판매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세 번째로 가상화폐의 사용. 메타버스 안에서 사용하는 화폐는 현실 세계의 화폐와 연결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로블록스의 로벅스 같은 가상화폐는 현실 돈으로 환전이 가능합니다. 이처럼 메타버스는 단순히 소비하는 공간을 넘어
생산과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제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메타버스는 무한한 가능성만 있는 걸까요? 물론 아닙니다. 김상균 교수님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메타버스는 기회이지만 동시에 윤리적 사회적 문제를 안고 있는 도전 과제다. 대표적인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프라이버시 침해. 메타버스는 사용자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동합니다.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사회적 불평등. 고가의 VR 기기나 메타버스 내 자산을 구매할 경제력이 없는 사람들은 소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독 문제. 현실과 가상세계의 경계가 흐려지면서 메타버스에 과도하게 몰입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메타버스가 발전하려면 기술뿐만 아니라 이를 둘러싼 윤리적이고 사회적인 문제들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교수님은 말합니다. 메타버스가 우리 삶의 일부가 되어가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메타버스를 이해하라. 메타버스의 개념과 기술, 그리고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활동들을 이해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가상공간에서의 스킬을 배우라. 메타버스에서 창작, 협업, 그리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윤리적 책임감을 가져라. 메타버스는 기술만큼이나 사회적 책임이 중요한 공간입니다. 김상균 교수님은 메타버스를 통해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 동시에 더 나은 디지털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을 쓰면서 길을 잃어도 당황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시나요? 바로 기술이 우리의 사고방식을 변화시켰기 때문입니다. 김상균 교수님은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술은 우리의 뇌를 재구성하고 인간 행동의 기본 패턴까지 바꾼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예를 들어 과거에는 길을 찾기 위해 지도를 외우거나 기억력을 총동원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내비게이션을 통해 그럴 필요가 없어졌죠. 또 다른 예는 소셜미디어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친구들과 직접 만나 대화했지만 이제는 디지털 상호작용이 일상의 일부가 되었죠. 기술은 단순히 편리함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우리의 사고방식을 더 디지털화시키고 있습니다. 기술은 우리의 행동도 크게 바꿉니다. 김상균 교수님은 세 가지 주요 변화에 대해 설명합니다. 즉각성. 우리는 기술 덕분에 원하는 정보를 즉시 얻을 수 있게 되었지만 그 대가로 기다리는 능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터넷 속도가 조금만 느려져도 화가 나지 않으신가요? 중독성. 기술은 우리의 뇌를 자극해 계속해서 사용하게 만듭니다. SNS에서 새 알림을 확인하거나 게임에서 다음 단계를 깨는 행동은 도파민 분비를 유도하며 이는 기술 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피상성. 방대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지만 우리는 깊이 있는 사고를 하기보다는 짧고 간단한 정보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해졌습니다. 결국 기술은 우리를 더 똑똑하게 만드는 동시에 한편으로는 더 의존적이고 피상적으로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기술은 우리의 인간관계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기술은 인간을 연결하는 동시에 단절시키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긍정적인 면. 우리는 SNS와 메신저를 통해 물리적 거리를 넘어 전 세계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과 친구들이 다른 나라에 있어도 실시간으로 연락할 수 있죠. 부정적인 면. 기술에 과도하게 의존하면 실제 대면 관계는 약해질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시간은 점점 늘어나지만 실제 사람들과 대화하는 시간은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 기술은 인간관계를 확장시키는 동시에 진정한 연결의 의미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술이 가져오는 이러한 변화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를 긍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요? 디지털 디톡스 실천. 일정 시간 동안 스마트폰과 인터넷에서 벗어나 자연과 대화 등 아날로그 경험을 즐기라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기술 의존에서 벗어나 균형 잡힌 삶을 살 수 있도록 돕습니다. 기술을 도구로 생각하기. 기술은 목표를 이루기 위한 수단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 생산성을 높이는 도구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깊이 있는 사고 훈련. 기술을 통해 얻는 정보를 단순히 소비하지 말고 이를 바탕으로 깊이 있는 분석과 통찰을 발전시키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실천이 기술과 인간 사이의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줄 것입니다. 기술이 바꿔가는 세상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술을 어떻게 바라보고 활용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기술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이해하고 현명하게 사용하세요. 끊임없이 배우고 적응하세요. 기술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우리의 사고방식도 그에 맞게 발전해야 합니다. 기술은 도구일 뿐 인간의 본질을 대체할 수는 없다. 따라서 우리는 기술을 활용하되 인간다움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AI와 자동화가 현재 어디까지 발전했는지 알아볼까요? AI와 자동화는 단순 반복 작업을 넘어 고차원적인 사고와 창작의 영역까지 확장되고 있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현재 AI는 단순한 계산이나 데이터 처리뿐 아니라 예술 창작, 언어 번역, 그리고 자율주행 같은 복잡한 작업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동화는 공장뿐만 아니라 서비스 업계로도 확대되어
예를 들어 카페에서 로봇이 커피를 만들어 주거나 호텔에서 로봇이 룸서비스를 제공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에는 이런 기술들이 더욱 정교해져서 인간이 하던 많은 일을 대신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AI와 자동화가 일자리를 없앨까 걱정합니다. AI와 자동화는 일자리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의 형태를 바꿀 것이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소멸하는 일자리 단순 반복 작업, 데이터 입력, 제조업의 일부 직무는 AI와 로봇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새롭게 생겨나는 일자리 AI를 설계하고 관리하는 직무, 자동화를 지원하는 기술 개발자, 그리고 인간 중심의 창의적 직업들은 더 많은 수요가 생길 것입니다. 융합형 직업의 탄생, 인간과 AI가 협력하는 직업도 증가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의료 현장에서 AI를 활용해 진단을 내리고 이를 바탕으로 의사가 치료 계획을 세우는 시기죠. 따라서 기존 직업의 소멸에 두려워하기보다는 새로운 기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AI와 자동화는 우리의 일자리뿐만 아니라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첫 번째로 생산성 향상. AI와 자동화는 인간보다 더 빠르고 정확하게 작업을 수행하기 때문에 생산성이 급격히 향상됩니다. 두 번째로 경제 구조의 변화. AI와 자동화가 보편화되면 노동의 가치는 기술과 데이터 중심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소비 패턴의 변화. AI와 자동화로 인해 맞춤형 서비스와 제품이 늘어나면서 소비자의 선택폭이 넓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가 모든 사람에게 긍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기술 격차가 커지면서 소득 불평등이 심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사회적 노력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AI와 자동화의 시대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기술을 배우라. AI와 자동화 기술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능력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코딩이나 데이터 분석 같은 기술은 물론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능력도 중요합니다. 창의력을 키워라. AI는 데이터 기반으로 작동하지만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는 것은 여전히 인간의 영역입니다. 독창적인 사고와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세요. 감성을 더하라.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인간만이 가진 공감 능력과 감성은 대체할 수 없습니다. 특히 사람을 상대하는 직업에서는 인간적인 매력이 더 중요한 시대가 올 것입니다. 김상균 교수님의 미래를 읽는 기술은 우리가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서 기술을 어떻게 이해하고 준비하며 활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이 책은 단순히 미래의 기술에 대한 예측을 넘어서 우리가 그 기술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준비할지에 대한 전략적 접근을 제시합니다. 블록체인, AI, 자동화, 데이터와 개인정보 보호 등 다양한 기술적 주제를 통해 우리는 다가오는 변화에 대한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기회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술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꿀지 두려워하기보다는 그 변화를 이해하고 우리가 어떻게 적응할 것인지 고민하는 것입니다. 기술은 도전이자 기회입니다. 기술의 발전 속도에 맞춰 학습하고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며 인간 중심의 가치를 잃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책을 통해 다가오는 미래를 준비하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데 필요한 지혜를 얻으셨길 바랍니다. 여러분, 미래는 우리가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미래는 지금 바로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